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거의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월급을 키우려다 지치기 전에 월급을 레버리지로 쓰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그 구조 안에 QLD, TQQQ 같은 복리 엔진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치면 카드값 나가고 집세나 대출 나가고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나가고 남는 돈이 몇십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절약만으로 부자가 되려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돈으로만 바꾸는 구조에서 내 시간으로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다시 돈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월급이 높아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월급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높아도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평범해도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을 생활비로만 쓰지 않습니다. 월급을 씨앗으로 씁니다. 씨앗은 세 군데로 나뉩니다. 생활을 안정시키는 안전자금, 내 시간을 덜어주는 시스템 자금, 그리고 복리로 폭발하는 투자 자금입니다. 먼저 안전자금부터 잡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QLD, TQQQ부터 달리면 대부분 중간에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세게 오지만 하락도 세게 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떨어질 때 돈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판단력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월급쟁이형 부자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흔들리는지 먼저 봅니다. 고정지출을 한 번에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큰 것부터 하나씩 줄입니다. 통신비, 보험, 구독, 배달, 그리고 집 관련 비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약으로 부자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투자할 연료를 만들겠다는 마음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매달 투자로 나갈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삽니다.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거의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월급을 키우려다 지치기 전에 월급을 레버리지로 쓰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그 구조 안에 QLD, TQQQ 같은 복리 엔진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치면 카드값 나가고 집세나 대출 나가고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나가고 남는 돈이 몇십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절약만으로 부자가 되려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돈으로만 바꾸는 구조에서 내 시간으로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다시 돈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월급이 높아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월급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높아도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평범해도 조용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을 생활비로만 쓰지 않습니다. 월급을 씨앗으로 씁니다. 씨앗은 세 군데로 나뉩니다. 생활을 안정시키는 안전자금, 내 시간을 덜어주는 시스템 자금, 그리고 복리로 폭발하는 투자 자금입니다. 먼저 안전자금부터 잡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QLD, TQQQ부터 달리면 대부분 중간에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세게 오지만 하락도 세게 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떨어질 때 돈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판단력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월급쟁이형 부자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흔들리는지 먼저 봅니다. 고정지출을 한 번에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큰 것부터 하나씩 줄입니다. 통신비, 보험, 구독, 배달, 그리고 집 관련 비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약으로 부자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투자할 연료를 만들겠다는 마음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매달 투자로 나갈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삽니다.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평일에 퇴근하면 이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간까지 설계합니다. 하루에 30분, 주말에 2시간, 이렇게 작은 블럭을 확보합니다.
이 시간에 뭘 하느냐가 갈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자기 개발 영상만 봅니다. 기분은 좋아지지만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소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공부를 상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팔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변 9명보다 나은 분야가 하나는 있습니다. 거창한 자격증이 아니라 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검사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행정직이면 민원 처리와 문서 흐름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공장이나 현장이면 동선과 작업 최적화를 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면 육아 동선과 현실 꿀팁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식을 원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 수입원은 지식과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무료로 신뢰를 만들고 유료로 시간을 팔아주는 겁니다. 무료는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검사실이라면 신규 직원이 실수하는 지점, 환자 안내 멘트, 검사 전 주의사항, 이런 걸 짧게 정리합니다. 혹은 월급 관리라면 월급 통장 구조, 카드값 통제, 자동이체 설계, 이런 걸 짧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유료가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템플릿, 한 장짜리 가이드, 혹은 1시간 컨설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큰 강의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월급쟁이는 체력이 자산입니다. 체력을 한 번에 태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작은 상품부터 갑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템플릿, 10,000원짜리 체크리스트, 30,000원짜리 미니 강의,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판매가 한 달에 10개만 나가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첫 수익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50,000원짜리 강의가 되고 10만원짜리 패키지가 됩니다. 여기서 월급쟁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본업 월급은 그대로인데 두 번째 엔진이 매달 조금씩 붙습니다. 두 번째 추가 수입원은 상품입니다. 예전엔 제조사, 도매, 소매, 소비자 구조라서 개인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플랫폼이 그 장벽을 낮췄습니다. 핵심은 해외에서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사는지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요리를 오래 한 사람은 어떤 조리도구가 불편한지 압니다. 미용을 한 사람은 어떤 소모품이 반복 구매되는지 압니다. 운동을 한 사람은 어떤 장비가 망가지기 쉬운지 압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상품 사업의 정답은 내 생활과 내 경험 주변에서 반복되는 소비를 잡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해주는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재고를 크게 쌓지 마십시오. 월급쟁이는 현금이 생명입니다. 현금이 막히면 투자도 막힙니다. 그래서 소량 테스트, 빠른 피드백, 개선, 이 루프로 갑니다. 주말 2시간에 상품 하나를 찾고 평일 30분에 상세 페이지를 다듬고 주문은 자동화하고 포장은 단순화합니다. 택배가 부담되면 위탁이나 풀필먼트를 씁니다. 여기서 목표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내 본업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구조가 생기면 다음은 속도만 문제입니다. 이제 투자 얘기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언제 사야 합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얼마나 사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타이밍보다 규칙이 먼저입니다. 월급쟁이는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특히 QLD, TQQQ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법이 없으면 손을 다치게 합니다. 가장 안전한 시장은 비중을 정하는 겁니다. 전부를 넣지 마십시오. 월급쟁이에게 레버리지는 전 재산을 거는 게임이 아니라 성장 엔진을 추가하는 부스터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의 대부분은 넓게 분산된 자산에 두고 그중 일부만 QLD, TQQQ로 성장 비중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로 계좌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매수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폭락 대응입니다. QLD, TQQQ를 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행동입니다. 떨어질 때 더 사는 사람과 떨어질 때 도망가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타기는 아닙니다. 월급쟁이는 현금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몇 달치 투자금은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락이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공포는 항상 최악의 매도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또 묻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대출로 해야 더 빨리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함정에 들어가신 겁니다. 월급쟁이에게 대출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파산 확률을 키우는 기술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구간에서는 한 번의 큰 낙폭이 곧 생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는 월급쟁이는 속도를 빌리지 않습니다. 지속을 빌립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나 상품으로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듭니다. 그 수입원이 생기면 투자에 들어갈 연료가 드러납니다. 연료가 늘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복리가 작동하면 QLD, TQQQ의 의미가 바뀝니다. 단순히 위험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내가 만든 현금 흐름을 증폭시키는 엔진이 됩니다. 결국 과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월급으로 바닥을 만들고, 부업으로 연료를 만들고, 투자로 시간을 압축합니다. 숫자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고 생활비를 조장해서 매달 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이 50만 원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말에 2시간씩 컨텐츠를 만들고 템플릿을 만들고 작은 강의를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자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을 매달 꾸준히 넣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달라집니다. 연평균 12% 수준의 복리가 쌓인다고 가정하면 10년이 지나면 2억대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길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월 단위로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 TQQQ가 빛나는 구간은 두 번째 엔진이 붙은 뒤입니다. 부업에서 월 50만 원이 더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50만 원을 그냥 생활비로 쓰면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그 50만 원을 QLD, TQQQ 같은 성장 엔진에 자동으로 태우면 몇 년 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월급이 아니라 시스템이 부를 만듭니다. 현실적인 일정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루 30분만 확보하십시오. 퇴근 후 바로 앉아서 30분 또는 출근 전에 30분. 이 30분에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뭘 어려워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글로 남깁니다. 그게 쌓이면 컨텐츠가 됩니다. 토요일에 2시간, 그 주에 쓴 메모를 묶어서 짧은 영상이나 글로 만듭니다. 일요일에 1시간, 댓글이나 질문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문제가 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유료 자료를 만듭니다. 이 루프가 돌아가면 3달 안에 첫 수익이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열렸다는 겁니다. 상품 쪽을 하실 분은 이렇게 가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상품을 찾습니다. 평일에는 주문과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는 세팅만 합니다. 상품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분야에서 찾으십시오. 완전히 모르는 분야는 학습 비용이 큽니다. 월급쟁이는 학습 비용을 감당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는 상품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 상품을 소량으로 테스트하고 반응이 오면 조금씩 늘립니다. 동시에 그 과정을 컨텐츠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판매와 브랜딩이 같이 갑니다. 부업이 곧 자산이 됩니다. 이쯤에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 컨텐츠가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면에 글을 띄우고 손으로 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체크리스트를 보여주고 단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의 컨텐츠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이면 됩니다. 그 현실성이 신뢰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큰 위험을 찾아서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게 레버리지, 비투로 이어지고 그게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늦었다고 느낄수록 더 단순한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부업은 작게 시작하고 투자는 규칙으로만 합니다. 이게 늦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QLD, TQQQ가 무섭습니다. 폭락하면 어떡합니까? 정답은 2가지입니다. 비중을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현금을 남기십시오. 비중이 작으면 폭락해도 생존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폭락의 기회가 됩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어떤 전략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생존이 곧 수익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입니다.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노력, 그게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월급은 바닥을 안정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이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고 그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이 QLD, TQQQ 같은 복리 엔진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압축합니다. 이게 월급쟁이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 하나만 정하십시오. 이번 달 월급에서 투자로 빠져나갈 금액을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자동화하십시오. 동시에 오늘 밤 30분만 내가 주변 9명보다 잘하는 걸 종이에 적으십시오. 대단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첫 상품이 됩니다. 그 상품이 여러분의 첫 부업이 됩니다. 그 부업이 여러분의 첫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여러분의 첫 복리를 만듭니다. 가난하게 시작하는 건 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끝나는 건 과정의 부재일 때가 많습니다. 과정은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구간이 시스템을 만들기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하니까요. 오늘부터 월급을 씨앗으로 바꾸시고 씨앗을 시스템으로 바꾸시고 시스템을 복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월급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을 안정시키는 부품이 됩니다.